아침에 또 긴급하게 올라온 소식이 하나 네.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네. 개혁신당 대표, 바로 어제 당대표로 그렇죠. 선출됐잖아요. 어제 2차 전당대회가 있었고, 다시 한번 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특검에서 노원구 상계동인가요? 네, 자택이 상계동에 있습니다. 24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특검이 세게 그냥 물론 이제 압수수색이니까 영장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교롭게도 뭐 거기 당 대표 되자마자 일부러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계획대로 해왔는데 딱 공교롭게도 당 대표 되자마자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사무실하고 자택하고. 어차피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연루된 뭐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을 줄 그 무렵에 당대표가 이준석이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수사 순상에 올라 그렇죠. 있죠. 수사 순상에 올라 있고 조사 대상자죠. 네. 그 아침에 그래서 채널 A 종편에 이제 어제 당 대표도 선출되고 그래서 종편에 인터뷰 방송 예고 생방송이 예정이 돼 있었나 봐요.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서 그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얘기 뭐 길지는 않는데 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준비돼 있죠? 네.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상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할 텐데 어제 근데 윤상현 의원은 조사를 받고 나가신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인가요 작년에 그때도 이미 검찰 측에 한번 그 나와달라 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고 이런 얘기 안 했다를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도 또 확인할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별 얘기는 없었어요. 아까 저희들도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겹쳤다는데 마찬가지로 공교롭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교롭다. 특검이 좀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기의 문제를 좀 삼았죠. 근데 사실은 무슨 특검이 그 당 대표 되는 걸 노려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검은 이제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 대표는 수사선상에 이미 김영선 전 공천 개입 의원의 어떤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마치 이게 시점이 딱 당대표 된 다음날 바로 아침에 하자마자 이제 이루어지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의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요. 특검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한시 조직인 거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은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항목만 16개 아닙니까? 16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좀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준석이가 뭐 이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2차 두 번째로 뭐 당대표 되는 걸 딱 기다렸다가 압수수색했다? 저는 그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이고요. 이제 뭐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얘기했고 근데 다른 얘기는 뭐 별로 그 어떤 압수수색이 왜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 작년 11월에 아마 창원지검이었겠죠.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에 나가가지고 어쨌든 뭐 윤석열 김건희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했고 이런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내가 그때 밝혔다. 근데 그런 부분이 특검으로 이첩이 됐으니까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말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어쨌든 자기도 윤석열 쪽에서 뭔가 당대표였으니까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만약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은 처음에 그 통로가 그 이준석 당대표였으니까 이준석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 명태균의 통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협박까지 했잖아요. 이런 거죠. 나 공천 안 해주면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거 내가 폭로해버리겠어라고 김영선 전 의원이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천 줘 이런 거였잖아요. 그걸 받은 게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이었죠.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명태균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윤석열, 김건희한테 그 결과를 제공을 했고, 뭐 한 번에 수천만 원 하면은 그게 수억 원 상당의 어쨌든 무상 이권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 대가로 재보궐선거에 김영선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좀 꽂아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고, 그거를 윤석열, 김건희가 받아가지고 이준석하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김영선한테 준 거죠. 근데 김영선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4월 총선에서도 또 한 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뭐 1년 한 10개월 한 거 아닙니까? 재보궐선거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나 4년 더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그 자리에 내가 김상민 부장검사, 조국 수사 열심히 했던 김상민 마산 거기 있었나? 울산지검에 있었나요? 김상민 부장검사를 그 자리에 꽂을 테니까 네가 좀 양보해라. 그래가지고 김영선이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남 김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순히 물러선 게 아니고 실은 명태균하고 같이 이준석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작년 그 4월 그 총선을 앞둔 2월 말에 명태균이를 시켜가지고 이준석하고 천하람을 경남 하동의 칠불사라는 절로 불러요. 그 사진 있나요? 칠불사의 밤. 칠불사의 밤. 근데 이제 이게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총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작년 총선 작년 4월 때. 총선 이야기를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한 김영선 거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이제 걸쳐서 있는데 지금 칠불사의 밤 저 얘기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이가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의 압력으로 자기 지역구를 포기를 하고 경남 김해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경합 지역으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다시 이준석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준석하고 천하람을 4월 총선을 2달 앞두고죠. 2월 말이에요. 2월 말. 이게 3월 1일 새벽이에요. 3월 1일 새벽에 불러가지고 내가 지난 대선 때 실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을 했어. 그 증거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전화했던 그 녹취록, 텔레그램 문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해 줄게. 그 대신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나한테 줘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거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명태균이가 이준석하고 천하람한테 여기 홍매화를 심어. 근데 왜 홍매화를 심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홍매화가 조선시대 때 장원 급제하면은 어사화로 쓰는 꽃이 홍매화예요. 이준석이나 천하람도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회의원 거기에 이제 목을 메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이가 5만 원권 20장 깔어. 100만 원을 깐 거예요. 100만 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지금 홍매화를 심고 있는 거예요. 너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이준석이 저렇게 홍매화를 하나 심었고 또 하나는 천하람이 심었어요. 그런데 둘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 저희도 화성 동탄이 사실 이준석 의원이 옮겨갔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긴 하지만 뒤늦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하다가 거기에 누가 왔냐면 그 공영운, 공영운 현대차의 사장 출신, 사장 출신인 공영운 씨가 거기에 후보 임원을 오래 했던 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진을 치고 어느 정도 기반을 거기도 이제 뭐 밖에서 갔습니다만 기반을 다 끊은 상태에서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역전을 해갖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00만 원하고 홍매화의 효험인가요? 5만 원짜리 20장. 오늘 이 방송 들으면 다들 그 칠불사의 홍매화 신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시겠지만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은 이주영인가요? 여자 소아과 의사가 1번이었고 2번이 천하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천하람이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이 됐어요. 홍매화 개표를 0.03% 남겨놓고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이 됐어요. 3% 이 개혁신당이 넘겨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천하람이 됐는데 네. 그게 되고 나서 이제 명태균이니까 막 떠들었거든요. 네. 내 홍매화 덕분이다. 결국 그 명태균의 주술에 이준석하고 천하람도 끌려간 거죠. 어쨌든 네. 최근에도 거기 동의했으니까 5만 원권 20장씩 깔고 홍매화 심지 않았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는 원래 가깝게 이제 지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함성득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명태균을 그렇죠. 윤석열 부부한테 소개해 주는데 그렇죠. 그때 소개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있죠. 김종인 네. 의원하고 그리고 이준석을 한꺼번에 잡으려면 이 사람이다. 네. 그 명태균이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은 상당히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청탁,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내가 폭로할 테니까 비례대표 1번 달라. 근데 그 부분을 뭐 개혁신당 쪽에서는 뭐 택도 없어가지고 뭐 아예 무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와가지고 3월 1일 날 오전부터 무려 4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그 끝에 결국은 그걸 거절하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고 그게 개혁신당을 잘하는 인사의 증언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수사선상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구죠? 아까 검사? 김상민 공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지금 이제 이준석 압수수색한 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어제 이제 윤상현 의원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윤상현 불러서 조사한 거. 이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당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을 그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아까도 이제 그것 플러스 아까 이제 말했던 7불사의 밤에서 이루어진 얘기들. 그런 것들이 전부 조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어떤 논리냐면 내가 당대표였는데 왜 내가 당대표가 공천 개입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권한이 있는 거고 내가 내 그렇죠. 권한을 행사한 거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가 얼핏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공천관리위원장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당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아주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서 공천에 관한 어떤 룰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룰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공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윤석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당의 그 출신의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룰을 무시하고 윤상현과 이준석이가 김영선을 전략공천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이 논리라면 윤석열도 마찬가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1호 당원이니까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도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의견 개진 이상으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 공천을 김영선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렇죠. 그건 이제 직권남용 아니까 이것도 업무 방해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천 관리, 정상적이고 정당한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로 지금 그렇죠. 처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을 꽂아 넣은. 네. 그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윤상현 조사했으니까 윤상현은 공천 개입에 통로했잖아요.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통로. 그렇죠. 통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몸통.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위에서 보고 이렇게 진두지휘한 사람이 명태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명태균이 소환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소환이 내일이잖아요. 윤석열 소환을 앞두고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명태균을 오늘 먼저 소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제 윤상현 했고 오늘 명태균 하고 내일 윤석열 8월 6일 김건희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공천 개입에
어떤 실체를 밝히겠다라는 게 특검의. 근데 오늘 이제 명태균 씨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변호인 통해가지고 좀 거부를 했었는데, 오늘 좀 건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윤석열도 지금 거부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다 거부할 것 같아요. 옛날 박근혜식 전략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이제 결국은 제대로 된 증거 가지고 기소하고 기소해서 재판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법적인 처벌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나온다고 또 뭐 그 조사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